안녕하십니까? 한옥울신학연구소 장경로 목사입니다. 법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면서도 자신들이 뭔가 대단한 존재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조희대 대법관을 비롯한 9명의 대법관들입니다. 법은 모든 것이 아니고 단지 인간다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한 과정적인 도구일 뿐입니다. 따라서 법을 적용하는 판사들은 법에 능해야 할 뿐만 아니라 먼저 겸손하게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시민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생명과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대법관들은 법을 흉기로 만들어서 생명과 사람을 억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지난 5월 1일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를 지켜보면서 몇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 조희대와 9명의 대법관들은 상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2024년 하반기에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하면서도 재판을 받았습니다. 성추문을 막기 위해서 돈을 지급한 혐의였습니다. 뉴욕주 대법원은 그에게 이미 유죄 선고를 내렸고 이제 형량을 정하는 최종 선고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선고 예정일이 9월 18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뉴욕주 대법원 후안 머천 판사는 선고 공판을 11월 5일 대선 이후로 미루기로 결정했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대법원은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그에게 유죄 선고를 내렸고 동시에 즉시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후안 머천 판사는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트럼프에 대한 선고를 대선 이후로 미루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미국 유권자들의 선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뉴욕주 후안 머천 대법관과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내규를 어기면서까지 이재명 후보 사건 재판을 무리하게 앞으로 끌어당겨서 대선 30여일 전에 선고한 것입니다. 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한국 대법관들이 뉴욕주 후안 머천 대법관과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한 것은 정반대의 목적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재판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죠. 둘째, 대법관들은 오만했습니다. 10명의 대법관들은 윤석열 탄핵 이후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라는 국가 중대사에 개입했습니다. 시민들이 스스로 판단하여 자기 손으로 대통령을 선출해야 할 시간에 한국 사회에서 누가 대통령이 될 수 있고 없는지를 결정해 주겠다며 대법관들이 전면에 나선 겁니다. 대법관들은 시민들이 부여한 재판권을 악용하여 시민들의 선거권을 제약할 목적으로 사법 영역을 벗어나서 정치 영역으로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이들이 만약 시민들을 조금이라도 두려워했더라면 이런 만용을 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만용은 시민들을 무시하는 체질화된 그 삶의 태도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셋째, 대법관들은 미련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은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일 전까지 결코 완결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순리대로 손대지 않고 그냥 놔두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것을 건드렸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문제를 더 키웠습니다.
윤석열 탄핵으로 형성된 한국 사회의 상황은 이재명 후보가 사법적 위험 부담을 덜고 대선에 직진할 기회를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재명 후보 개인에게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 새롭고 의미 있는 기회였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가 싫고 아니 꼽더라도 그냥 놔두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조의대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그렇게 하지 않고 국민이 부여한 사법적 권한을 가지고 한국 사회 안에서 이재명의 가능성을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넷째, 대법관들은 하급심의 재판 기록을 검토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재명 후보 선거 재판을 급속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내규를 따르지 않고 생략한 것도 큰 문제이지만 하급심의 재판 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심리 선고한 것은 아주 더 큰 문제입니다. 사건이 4월 22일에 전원재판부에 회부되고 당일에 1차 심리와 24일에 2차 심리가 있었습니다. 하급심 재판 기록이 6만 장, 7만 장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법관들은 22일부터 24일까지 하루 이틀 안에 이 방대한 재판 기록을 다 보고 숙고했어야만 합니다. 완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대법관들은 전원 합의체의 정신을 살리기 위한 집단적 숙고는 말할 것도 없이 재판 기록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심리와 선고에 참여한 게 틀림없습니다. 중대한 직무유기입니다. 다섯째, 왜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이재명 재판을 그렇게 신속하게 전개했을까요? 재판 기록을 읽을 수 없었고 대법원 내규를 지킬 수 없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 재판 기간을 최단기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조의대는 왜 재판 기간을 이렇게 단축해야만 했을까요?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사건을 633 원칙에 따라 전개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1심에서 6개월, 2심에서 3개월, 3심에서 3개월 안에 재판을 완료하는 원칙을 따르기 위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의대가 대법원장에 취임한 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3건 처리했는데 재판 기간이 각각 113일, 101일, 113일이었습니다. 각 사건당 평균 109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보다 더 복잡하게 보이는 이재명 후보의 재판은 단지 36일 만에 끝났습니다. 이재명 후보 재판을 다른 선거 재판보다 3배가 빠른 속도로 진행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왜 이재명 재판을 이렇게 짧게 진행했을까요? 3개월이라는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정말로 대법원은 재판 기일을 지키기 위해서 하급심의 재판 기록도 읽지 않고 재판의 질을 과도하게 떨어뜨리는 것까지 감수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재판 기간을 맹목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재판 기록조차 검토하지 않을 그런 판사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법원은 이재명 후보 재판에서 633 원칙을 지켰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 원칙은 충실한 재판 절차를 거쳐서 3개월 안에 종결하라는 뜻이지 단지 재판 기일만을 지키기 위해서 재판을 부실하게 해도 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후보 사건은 임박한 대선 때문에 충실한 심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시간 제약으로 충실한 재판이 불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 손을 대지 말았어야 합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사건에 결론을 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비판할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강행한 것입니다. 조희대가 이재명 후보 재판을 36일 만에 끝낸 것은 재판 기간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를 제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5월 1일 대법원 사태의 결과로부터 생각해보면 조희대는 처음부터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을 끊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의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오면 여유롭게 절차를 밟아서 실행할 예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윤석열 탄핵이라는 변수가 터졌고 조기 대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짧은 시기를 놓치면 이재명 후보를 죽일 기회를 영영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조희대는 아주 급하게 서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죽이기 위해서 조희대는 재판의 질을 포기하고 재판의 신속을 선택했습니다. 5월 1일 대법원의 선고는 이재명을 무조건 죽이겠다는 이 악한 의도를 배제하고는 전혀 설명되지 않습니다. 조희대에게는 이재명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은 박탈하지 않은 채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해서 그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워서 그가 선거에서 패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유죄를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이재명 후보에게서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아서 더 씌워진 부정적인 이미지에도 당선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조희대에게 남은 수는 하나, 이재명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조희대는 지금 고법의 선고와 피고의 상고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섯째,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를 범죄자로 만들었다고 봐야 합니다. 이렇게 이재명을 죽이겠다는 악한 의도에 의해서 재판 절차가 심각하게 왜곡되고 부실화되었는데도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악한 의도에 의해서 오염된 재판 절차는 재판 결과를 심각하게 변형시켰습니다. 따라서 재판 결과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대법원이 악의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선거법 위반자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일곱째, 이성이 아니라 맹목이 지배하는 대법원은 위험합니다. 대법원의 5월 1일 선고는 그 자체로 대법원이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사건과 관련하여 조희대는 양심과 법에 따라 판단하는 자유로운 한 주체가 아니라 무엇에 사로잡혀 움직여지는 맹목적 종처럼 행동했습니다. 그와 함께 했던 9명의 대법관들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정의의 감각을 심각하게 상실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날 대법원에서는 집단적 성찰에 기초한 비판적 상호견제가 작동하지 않았고 이성이 마비되었고 맹목이 지배했습니다. 5월 1일 한국 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은 법의 이름으로 이재명을 죽이고 시민의 선거 주권을 제약하려는 중대한 국가범죄를 조직적으로 저질렀습니다. 직무유기이며 민주공화국에 대한 반란입니다. 국가 공권력이 검찰과 대통령에 의해서 아무런 겁도 없이 사유화되었듯이 5월 1일 사법부에 의해서도 사유화되었습니다.
이제 대법원은 스스로 한국 민주주의를 가장 적극적으로 위협하고 파괴하는 적으로 등장했습니다. 국가의 주인인 시민들이 위태로운 대법원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여덟째, 조희대와 9명의 재판관을 탄핵해야 합니다. 판결 내용이 아니라 1차적으로 그 불법적인 절차와 과정에서 명백하게 드러난 국가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그 의도 때문에 조희대와 9명의 대법관들을 탄핵해야 합니다. 이른 시일 안에 탄핵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가 넓혀지고 이 토대 위에서 탄핵을 추진해야 합니다. 끝으로 깊은 고민과 성찰을 거쳐서 꼼꼼하게 반대 의견을 써주신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